반갑습니다. KPO스 박무웅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캡처원의 테더링과 세션에 대해서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캡처원으로 테더링을 처음 시작해본다면 오늘 지금 이 강좌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진가 분들께서 캡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테더링 촬영일 텐데요. 이렇게 바로 촬영할 수 있는. 예, 테더링이란 이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카메라와 컴퓨터를 USB로 연결해서 촬영과 동시에 컴퓨터로 저장하면서 즉석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렇게 원본을 확인하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캡처원은 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제 설치를 하고 처음 시작하면 아마 기본값은 카탈로그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께서 카탈로그 작업과 세션 작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더링 촬영은 이 카탈로그나 세션 모두 가능하지만 이 세션이 이 촬영 프로젝터를 폴더 단위로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오늘 뭐 그날의 촬영 프로젝트에 맞게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나 세션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KPOS 기초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캡처원에서 세션을 만들어서 테더링 할 때 이 세션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내가 세션을 만들어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폴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세션을 만들어서 캡처원 테더링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세션을 만들어 보는 거겠죠. 그래서 파일을 눌러서 새로운 세션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세션, new 세션이라는 새 세션이라는 윈도우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세션의 이름을 정하는데 기본값은 이렇게 여러분 이름 없는 세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한글 버전이면 한글로 뜰 거고 영어 버전이면 영어인데 그냥 저는 웬만하면은 파일 이름이 생성되는 기준값인데 한글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글을 사랑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영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영어나 숫자로 만들기는 뭐 특수문자나 띄어쓰기 같은 거 안 쓰는 게 가급적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13일 또는 뭐 지금 KP 유어스 10월 13일이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치는 요 땡땡땡이라는 요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러면은 윈도우 버전이면 바탕화면이고 맥 버전은 데스크탑이겠죠.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데스크탑에 KPOS 1023이라는 새로운 세션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세션의 하이 폴더로 캡처가 셀렉트가 아웃풋과 트래시라는 하이 구조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 값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기본 값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생기고 처음 출발이니까 그러면 잠깐 프로그램을 내려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KPUS 1023이라는 세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션 폴더, 그래서 루트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기본 폴더가.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자, 지금 제가 만든 KPOS 1023.co 세션이라는 요거는 세션 이름에 대한 세션 파일이에요. 그리고 캡처 아웃풋 셀렉트 투렛이라는 하이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세션을 만들던 자, 세션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세션. 그래서 뭐 다시 10월 14일 날뭐 촬영 KP라는 촬영을 했어요. 그럼 확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또 새로운 세션이 아까 전에 1023에서 1024KP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1024KP라는 세션이 만들어져서 열어보면은 똑같은 구조로 캡처 아웃풋 셀렉트 투렛이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세션이 만들어졌냐면은 1024KP라는 오늘의 프로젝트에 10월 14일 날 KP라는 촬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세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번 한컷 촬영을 해볼게요. 촬영을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024KP의 캡처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깐 프로그램을 이렇게 놓고 찍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폴더 이미지가 캡처 폴더로 들어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RAW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캡처1이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윈도우를 쓰시던 맥을 쓰시던 캡처1에서 캡처 폴더 RAW가 들어있는 폴더에서는 무조건 캡처1이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 안에는 캐시와 세팅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세션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원본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할 거고 밝기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내가 이미지를 조절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지는 실제 원본에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값을 전달하는 거는 이 캡처원의 폴더에 세팅이라는 그 값에 이런 값으로 저장이 돼서 이 값이 로우를 건드려서 캡처원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원에서 보이는 요런 파일이나 이렇게 보이는 이 썸네일 사진은 별도의 캐시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값이 지워지더라도 지우면은 이런 사진이 초기화가 돼서 이렇게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작업을 했더라도 리셋을 누르는 이런 식으로 원본이 초기화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세션을 만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캡처 아웃풋 셀렉트 투렛이라는 게, 그래서 캡처로 RAW가 저장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내가 지금 이 사진을 자, 편집을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편집을 해서 내가 내보내기를 눌러서 이 사진을 JPG 또는 TIFF로 내가 두 장을 선택을 해서 레시피 내보내기에서 여기서 JPG나 TIFF나 요거 내가 원하는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JPG는 형식과 크기의 JPG에서 내가 품질을 결정하고 ICC 프로파일을 넣고 100%로 하고, TIFF도 내가 파일을 TIFF로 하겠다. 지금 이건 보시면 TIFF지만 여기 JPG로 하면 JPG로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과 크기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sRGB로 해서 요것도 또한 고정으로 100% 하겠다면 두 가지를 체크해서 내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보내기가 눌러졌어요. 그러면 자, 끝났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 아웃풋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아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출력인데, 출력 쪽으로 가보면 제가 JPG도 하고 TIFF니까 두 장의 사진이 한 개 파일을 두 개로 내보내기를 해서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아웃풋으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출발했을 때 이 라이브러리 세션을 내가 처음에 세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출발점이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내가 오늘 만든 세션이 뜨고, 촬영 폴더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아마 윈도우 버전에서는 뭐 탐색기의 표시 또는 익스플로러의 표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맥용 유저분들은 찾기의 표시 또는 파인더의 표시라 해서 찾기의 표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어줍니다. 실제 이거는 컴퓨터에 윈도우 파일을 열어준 거죠. 탐색기를. 그러면 여기서 이 촬영 폴더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디 있는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폴더는 나중에 따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출력 폴더는 내가 지금 내보내기 한 거지 않습니까? 내보내기 또한 여기서 찾기의 표시 누르면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폴더를. 또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줄 텐데, 여기서는 윈도우 버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기의 표시라고 해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어줘요. 얘는 폴더, 여기서 여는 거는 폴더를 찾아주고, 오른쪽에 썸네일에서 찾기의 표시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파일을 찾아주네요. 이런 것도 이제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께서 실제 여기서 또 찾기의 표시 있겠죠?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사진을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지금 촬영 폴더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캡처 폴더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아까 찾기의 표시인데 여기 라이브러리의 표시라는 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실제 이 구조에서 데스크탑에 10월 14, 1024 KP라는 세션을 만들었고 그 하이 폴더에 캡처라는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캡처로 지금
RAW가 들어오고 아웃풋 톱니바퀴 있는 대로 내보내기가 가는 거고, 셀렉트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내가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중요한 사진을 셀렉트 폴더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수많은 사진을 많이 찍었을 때 셀렉트하는 효과고, 트래시는, 자, 트래시는 뭐냐면은 여러분, 사진을 내가 지우면은 이렇게 휴지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필이 X표로 쓸 수 없다, 볼 수만 있고 해서 매개 휴지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임시로 2024KP 보면 트래시로 해서 일로 들어와서 저장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고 싶으실 때는 다시 보내주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큰 실수를 하는 게, 이거를 지운 다음에 휴지통을 모르고 여기서 지운다든지, 또는 휴지통을, 그러니까 여기서 비우기, 세션 휴지통 비우기 누르면은 디스크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파일을 어떻게 살릴 수 없는지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현장에서 다급해서 뭐 정신없다 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항상 데이터 관리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기본적인 세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더링 촬영을 진행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테더링 촬영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캡처1은 여러분이 카메라가 RAW 촬영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도 카메라가 활성화가 됐으면 여러분께서 캡처1을 프로를 설치를 하면은, 카메라를 지금 USB 연결하면 요게 무조건 활성화돼야 돼요. 지금, 자, 뽑아볼게요, 케이블을. 자, 활성화가 꺼졌죠? 다시 지금 꽂아보겠습니다. 바로 꽂자마자 촬영 아이콘이 활성화가 돼서 바로 마우스로 누르면 바로 찍을 수 있게 활성화가 되고, 여러분의 카메라, 소니면 소니라고 뜰 거고, 라이카면 라이카로 뜨고, 니콘이면 니콘에 여기 여러분의 카메라 브랜드와 모델명이 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리개라든지 셔터 스피드라든지 제어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라이브 뷰를 보면서 실제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셔터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찍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카메라가 테더링이 안 된다면 제일 먼저 이게 활성화가 되는지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참고 삼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kpviewers.com을 치세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캡처1 지원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 카메라가 캐논이다, 또는 내 카메라가 소니다, 소니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카메라 모델을 찾으세요. 그러면 소니 A7 알파는 이게 뭘 의미냐면 12.1.2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2 버전 1.2가 처음 나왔을 때 소니 A7 알파를 지원했기 때문에 13 버전, 14 버전, 그러니까 오늘날 14 버전은 21 버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12 버전 이후의 모든 버전부터 지원되는 거고, 이 버전의 예전 버전에선 지원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니 A1 카메라는 새로 나온 21 버전부터 지원해요. 최근에 발표된 카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자, 파일은 ARW를 지원을 하는 거고, 테더 촬영 지원됩니다. 라이브 뷰 지원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캐논 카메라다, 그러면 캐논 카메라도 여기 잘 보시면은 뭐 요런 건 CR2로 지원되고 CR3로 되고, 라이브 뷰나 테더 촬영. 만약에 뭐 캐논 1D 마크 2N은 옛날 카메라인데 옛날부터 지원됐는데 테더링 촬영이나 라이브 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테더링은 안 되지만 RAW 메모리 카드로 찍어서 단지 편집은 된다라는 거예요. 테더링은 안 되고 편집은. 그러니까 yes가 의미하는 이 앞에 yes와 no가 중요한 건 뭐냐면, 테더링이 된다 안 된다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외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support.capture1.com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를 여기다가 RAW 서포트라고 치시면은요, 여기 또한 캡처1에서 카메라를 어떻게 지원되는지 같은, 자, 소니면 이렇게 소니를 이렇게 보여주고, 후지면 후지, 니콘이면 니콘, 이런 식으로 니콘 7, Z7 또한 21 버전부터 지원이 됐고, NEF를 지원하고 yes. 자, 같은 얘기예요. 캐논, 소니 이런 식으로.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카메라가 테더링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자, 제가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 내 카메라는 지원 목록에 나와 있어. 그런데 만약 여기가 뜨지 않아. 그러면은
뭔가 테더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에 내 카메라가 테더링이 안 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저희 KPOS 홈페이지에서요. 캡처원에 보면은 자, 캡처원 FAQ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테더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품 고객을 위해서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거는 정품 등록이 되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참고로 일반인들께서는 못 보십니다. 그래서 캡처원 FAQ에 테더링 문제 해결에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PDF를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놔서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캡처링 테더링에 대해서 지원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안 됐을 때 순서대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더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카메라에서 안 그러면 저희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이제 테더링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메라가 인식이 됐을 거고 세션도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 나갈 거란 말입니다. 노출을 보면서 화이트 밸런스도 잡을 거고 포커스가 맞았는지 그래서 내가 포커스를 확인해 가면서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내가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촬영을 한다 그랬을 때 지금 막 내가 수백 장을 찍으면 같은 폴더로 계속 저장이 되면은 여러분 100장 200장을 촬영하면은 막 버벅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저장 장소를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찾기의 표시 누르면 지금 이 캡처 폴더에 이 세션의 캡처라는 폴더에 이게 만약에 200장을 찍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음 컷에서부터 바꾸고 싶단 말이죠. 다른 폴더로. 그러면 여기서 간단합니다. 여기서 신규 폴더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캡처 2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세션 폴더에서 신규에서 폴더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물리적으로 폴더가 02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마크는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캡처 02에서 촬영 폴더로 설정이라는 거 누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눌러 찍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캡처 02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200장 정도 찍어서 그 다음에 내가 폴더를 또 만들어. 그러면 캡처 영상 만들어 볼게요. 캡처 영상이 만들어져서 또 촬영 폴더로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촬영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캡처 처음에 이게 찍은 거고 캡처 두 번째 찍은 거고 두 번째 찍은 거 세 번째 찍은 거 이런 식으로 폴더를 내가 촬영 폴더를 나눠서 관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세션에서 그 안에 폴더에서 아웃풋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뭐 무제 폴더인데 이거를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내보내기 폴더라고 이렇게 이름을 내보내기 폴더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웃풋으로 자동으로 아웃풋으로 가는 규칙인데 데스크탑에 내보내기 폴더 지금 만들어져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출력 폴더로 설정. 아까 아웃풋이 출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출력 폴더로 설정을 누르면 톱니바퀴가 아웃풋에 있던 게 일로 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캡처 영상번에 있는 거 4장을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눌러서 내가 JPG로 4장을 내가 JPG 100으로 해서 고정 100%에서 내보내기 누르면은 그러면 지금 내보내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4장의 사진이. 그러면 이게 아웃풋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4장은 내보내기 폴더를 바깥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촬영을 하면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 기본값이 촬영을 할 때 우리 파일명이 중요하잖아요. 찍을 때 원본 이미지와 내보내기 했을 때 이미지인데 여러분 눈썰미 있는 분들 잘 보시면 2024KP1256009 이렇게 찍으면서 내보내기는 이상한 이름으로 또 바뀌어 있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값이 바뀐 건데요. 자, 여러분들 세션을 만들면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이름 카메라 카운터인데 중복되지 말라고. 여러분들 카메라가 오늘 2024 KP에다가 뒤에 이 세션 이름에 카메라의 촬영 컷수가 붙어서 찍는 게 기본값이에요, 캡처원에서. 그래서 이 카메라는 지금 125,609컷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촬영할 때 내가 형식을 카메라 카운터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카메라 카운터를 눌러서 지우고 여기 한 자리 카운터를 이렇게 드래그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네 자리 카운터로 바꾸면 여기 밑에 예제를 보입니다. 2024 KP 001. 그러면 내가 좀 숫자가 다시를 하나 중간에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름이 이렇게 찍히는 거고 여기서 촬영 카운터 리셋을 해주면 이렇게 출발하겠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2024-KP-0001 네 자리로 했지 않습니까? 뒤에 세션-0001로 찍혀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0002, 0003, 000 이런 식의 이름 파일을 어떻게 촬영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께서 이 규칙을 아시면은 파일명을 잡을 때 좀 수월하시겠죠.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네 자리 카운터를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이제 여기 캡처원에서 내보내기 할 때 이 이름을 내보낼 텐데요. 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캡처원이요 14 버전 14.4 14.3에서 내보내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항의가 들어와서 캡처원에서 이 버전 14.4 버전부터는 내보내기가 기본값으로 사라졌지만 옛날에 여기 톱니바퀴 있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툴탭 추가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눌러주면 톱니바퀴 대신 요 아이콘, 요거랑 똑같이 생긴 내보내기 아이콘이 나와서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꼭 참고하세요. 자, 아까 전에 내보낼 때 이름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내보내기 이름 지정에 이게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거 지워주고 기본값은 이미지 이름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지 그대로 찍은 이미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땡땡땡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걸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원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상품 이름을 써도 되고 모델 이름을 써도 되고 하지만 저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원본하고 원본 RAW랑 JPG든 TIFF든 파일명이 똑같은 게 나중에 원본을 찾을 때 수월하니까 이 기본 이미지 이름이라는 기본값 그대로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바꾸고 싶은 분은 여기서 바꾸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촬영 폴더 바꾸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고 출력 폴더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렉트 폴더는 뭐냐? 자,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이렇게 쫙 많이 찍어 나가고 계속 이렇게 찍으면 이제 촬영은 내가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여기서 A컷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컷을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자, 숫자 5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 5개가 떠서 별이 5개 중요한 사진은 별이 5개 5를 눌러줍니다. 저는 그래서 별이 5개 별이 5개 만약에 애매모호한 컷이 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랑 상의를 해서 별이 3개 3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거 애매모호해 이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 그러면 자 전체 사진은 지금 보면 18장을 찍은 걸로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18장을 찍었는데 여기서 내가 별이 5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의 필터에 보면 등급으로 내가 5를 눌러주면 별이 5개인 사진만 보여줘요. 또는 별 3개만 볼게. 별 3개만 보여줍니다. 또는 별 빼고 나머지. 그래서 이 주황색을 클릭해서 끄면 전체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전체 사진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A컷만 봤어.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A컷만 봐서 커맨드 A, 컨트롤 A 눌러서 이 5장만 내보내기 누르면은 요 별 5개만 내보내기 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잠깐 프로그램을 내려보거나 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찾기를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별 5개짜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캡처원에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탐색기 윈도우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파일명을 알기 전까지. 자,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을 보세요. 여러분들 캡처원에 보시면은요.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이 캡처원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도구막대 사용자 이런 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서 여기를 말 그대로 요 도구막대 툴바죠. 영어로 툴바를 커스터마이즈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툴바를 내가 여기서 기본값으로 없어요. 전 이게 기본값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선택으로 이동. 이게 뭐냐면은 요 아이콘 셀렉트로 무브, 셀렉트 무브 선택으로 이동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지금 이 사진을 별 5개를 선택으로 이동을 눌러주면요. 파일을 이동하겠습니다. 계속. 하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셀렉트 폴더 요 아이콘하고 요 아이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요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요것도 찾기에서 표시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셀렉트에 따로 모아놔서 아까 내가 실제 A컷을 골라놓은 걸 물리적으로 폴더를 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브러리의 표시를 눌러주면요. 요거 라이브러리 표시해주죠. 그러면 내가 촬영한 거 중에 아까 캡처 3에서 내가 지금 봅시다. 전체 사진 중에 별 3개나 별 없는 거 빼고 별 5개는 셀렉트 폴더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두 번째 폴더에서도 만약에 내가 얘 별 5개를 했다. 그럼 얘를 여기 선택으로 이동을 눌러주면은 이동하겠습니까? 이동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셀렉트 폴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셀렉트 폴더에서 야 너 이거 봤는데 별거 아니야. 다시 너 3 또는 0 너 가.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가 일로 보내면은 다시 일로 옵니다. 단지 이제 이거는 셀렉트 아이콘은 한꺼번에 눌러서 일로 보내도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옆으로 삑살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냥 요거 아이콘 눌러주면은 이제 선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셀렉트 폴더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RAW 파일 중에 A컷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다른 폴더로 셀렉트 폴더로 옮기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거의 이제 세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더 진행을 하면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스타일을 저장한다든지 내가 수정하는 값이 적용이 돼서 저장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찍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전에 제가 강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보시고서 댓글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거를 알려주시면은 그거에 제가 또 사용 팁으로 여러분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캡처원에서 세션을 만들어서 테더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것만 보시면은 누구든지 쉽게 테더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 보면서 좀 더 부족했거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더 제가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더 알찬 강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POS 박무웅 대표였고요. 캡처원이 궁금하시거나 이제 필요로 하시면은 저희 KPOS 홈페이지나 쇼핑몰 포토의 뒤에 티셔츠 photot.co.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P였습니다. 감사합니다.